고혈압의 유병률은 이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리서치과 대표원장 나인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고혈압이 임플란트나 치과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의 유병률은 이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고혈압 유병률은 30대 이상은 약 30%, 60대 이상은 약 50%나 됩니다. 임플란트 환자 2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치과 오신 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꼭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압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혈액이 심장 박동을 해서 온몸을 돌게 되는데, 그때 혈액이 혈관벽에 가해진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혈압은 정상 혈액의 범주보다 훨씬 더 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혈압이 이제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우리가 흔히 이제 고혈압을 범주로 놓죠. 고혈압 자체가 치주질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사실 좀 말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고혈압 때문에 이제 치과 진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꽤 많죠.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긴장 같은 거 많이 하시면 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고혈압이 있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 성분을 많이 드시는데, 그 약을 드시면은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그래서 잇몸이 울퉁불퉁하게 붓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게, 잇몸이 붓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붓는 잇몸 사이사이에 플라그들이 계속 끼게 되고 그걸 닦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약 때문에 부었던 잇몸이 또 더 붓게 돼요. 그러면 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점점 붓게 되고 염증도 심해지면서 치조골 소실도 일어나는 이제 치존이 더 본격화될 수도 있고요. 잇몸이 보면 치아 사이가 벌어져요.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하냐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고혈압은 임플란트 수술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관리만 잘 된다면. 그래서 수술 당일에 이제 임플란트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높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과에 다니시면서 혈압이 잘 관리가 되고 꼭 검사를 하시고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긴장을 안 하셔야 되겠죠. 긴장하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긴장 안 하시도록 농담도 하고 웃겨드리기도 하곤 하는데, 긴장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수면이 부족해지면 또 혈압도 다음날 많이 올라요. 그래서 수술 전날에는 꼭 잠을 푹 주무시고, 술 드시면 안 되겠죠. 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수술한 도중이나 수술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피가 잘 안 멈추는 거, 그리고 계속 안에 머물게 되면 또 붓게 되고, 그리고 피가 안 멈추면 당연히 늦게 낫겠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혈압이 지나치 높으시거나 피가 좀 늦게까지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서 비교시켜 드리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신다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꼭 의사랑 상담할 때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는 건 맞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방해해야 되거나 장기효소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다 가능하고 임플란트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사전 문의표를 작성할 때 고혈압이라고 꼭 기재를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 당뇨라든지 수술 기왕력, 그리고 또 암 관련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혈압하고 이제 수면하고도 꽤 관련이 깊기 때문에 수술 전날이나 진료 전날에는 꼭 잠을 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이제 고혈압 때문에 잇몸이 붓는 분들이 계세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단단하게 울퉁불퉁 붓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런 데 사이에 이제 플라그들이 끼면서 관리가 어려지면 염증이 반복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어 있는 잇몸을 제거를 해야 이제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로 전부 다 제거를 해줍니다. 나중에는 매끈매끈한 잇몸이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사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직접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관리가 좀 어렵거나 잇몸이 좀 많이 붓는 분들은 고혈압 약에 관한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진단받으시 중요하고, 이 환자분은 약물 때문에 잇몸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물 교체하고 치료받으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영상 확인하고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건강한 삶을 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과 원장 나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